제가 여도학생입니다. 생각보다 구치소 얘기를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또 당한 또 다른 어이없는, 제가 막 상해로 왔을 때 당한 어이없는 일을 좀 썰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 상해에 오자마자 보증금이랑 6개월치 월세를 못 돌려받고 집에서 쫓겨났어요. 제가 2020년도 10월까지 항저우점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. 넘어가면서 방을 제가 어플로 구했는데 그 중간 어플이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장이 이 돈을 가지고 그냥 튄 거예요. 남은 잔금을 가지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. 이게 저뿐이 아니고 중국에서 60만 명이 내몰게 되는, 바깥으로 쫓겨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된 거예요. 일단 아마 뉴스로 땅크어 사태라고 하면은 몇 분 들으셨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게 못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이 땅크어 사태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우리는 그 전에 보통 중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. 보통 중국인들이 허주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허주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. 근데 요즘 허주는 그 막 한 방에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고, 이런 보통 큰 집이 있으면은 큰 집을 일반 고시텔처럼 이렇게 좀 여러 명이 살 수 있게끔 개조를 해놓은 게 많아요.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 중에 가장 몸집이 큰 게 땅크어라는 어플이었어요. 근데 이 회사가 되게 돈을 굴리는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. 그러니까 월세를 보통 집 계약을 할 때 6개월치, 1년치 이거를 미리 받아요. 그리고 집주인한테는 그 달마다, 정해진 달마다 한 달씩만 이렇게 월세를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차액을 돈을 굴려가지고 계속 인테리어 사업을 벌리는, 그래서 몸집이 엄청나게 커진 회사였어요. 보통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입주율이에요. 입주율이 7, 80%는 나와줘야지, 이래야지 이 돈으로 계속 굴리고를 할 수 있는데, 이 어플 자체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입주율이 평소에 반토막도 안 된 거예요. 사실 이 회사 자체의 규모가 커진 거는 남의 돈을 굴리면서 커진 건데, 이렇게 낮은 입주율이 되다 보니까 이 굴릴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빵꾸가 나면서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난 거죠. 그리고 이 부도가 난 거를 그냥 인테리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, 이 남은 잔금을 가지고 사장이 도망친 거예요. 그렇게 돼가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이러죠. 얘가 월세를 갖고 쳤으니까 우리한테 월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.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거겠죠. 월세를 이미 반년치를 냈는데 왜 월세를 다시 내냐, 이 상황이 된 거죠. 이걸로 해서 우리도 못 나가겠다, 얘도 내라,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이게 웬걸 집주인 편을 들어준 거예요. 말이 안 되죠. 그렇게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랑 6개월치 월세 이거를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.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저만 이런 게 아니고요. 60만 정도 되는 이 땅크어 이용자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. 그리고 거기에 제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. 어이가 없죠? 그때부터였나봐요. 제가 중국이랑 안 맞기 시작한 게.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6개월치랑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됐어요. 근데 사실 보통 이걸 들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야, 처음부터 집주인이랑 직접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겠냐? 라고 하실 텐데, 그 이용자가 60만인데 이거를 누가 예상을 했겠냐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좀 안일한 건 있긴 했어도 60만 이용자가 있는데 이게 될 줄 몰랐죠. 하여튼 이번 내용도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